안녕하세요. 현지 시간의 이현지입니다. 요즘 호텔계에서 그리고 여행계에서 핫토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 다름 아닌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5성 호텔이 5성 호텔이 아니었네? 이런 느낌의 기사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진짜 우리가 아는 5성은 5성이 아닌 건지, 이런 토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는 원래 1958년도에 모빌 트래블 가이드라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빌이라는 회사는 오일 컴퍼니예요. 요즘에는 아마 엑손 모빌이라고 이름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로드트립을 많이 하잖아요. 워낙 넓은 나라라. 그래서 로드트립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던 곳이었고, 원래 모빌 트래블 가이드에서는 이렇게 럭셔리 호텔들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호텔들을 평가를 해서 거기 이제 성급을 주는 인증 시스템이었어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포브스 매거진이 이제 이것과 합병이 되면서 럭셔리 호텔을 인증하는 곳으로 이제 좀 변경이 된 거고, 성급을 나누는 거는 공식적인 인증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인증 시스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성급을 주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호텔에 부대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예를 들면 레스토랑 몇 개가 있느냐, 뭐 파인다이닝이 있느냐, 워터파크 수영장이 있느냐, 스파가 있느냐, 이런 시설을 기준으로 좀 많이 가져가는 게 한국관광공사의 성급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사실상 우리가 스탠다드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게 크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많이 보시는 거고,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는 럭셔리 호텔들을 인증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콘데나스트나 온라인으로 많이 검색해서 아시는 트립어드바이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리뷰를 바탕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OTA에서 하는 그 인증 시스템은 사실 굉장히 마케팅적인 기능이 강한데 회사마다 기준이 또 되게 다르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큰 그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식적으로 달린 성급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나 여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이 잘 나오면 나의 수수료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출을 몰아주고 싶은 호텔들의 조금 더 그 리뷰와 그 호텔이 갖추고 있는 시설에 기반해서 그 매니저가 자체적으로 조금 별을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리뷰했던 베트남의 바흐 스위트가 있는데, 사실 제가 아고다에서 보고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아고다에서는 최상급 럭셔리라고 심지어 태그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별도 4.5 이렇게 있어서 힐급 봤을 때 저 5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5성급 호텔이구나 하고 예약을 했었는데, 실제로 가서 솔직히 제가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5성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서 좀 실망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OTA에서 하시는 것은 매출을 더 높이기 위한 툴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마케팅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에서 실제로 본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머리를 정리를 해왔는데, 예를 들면 편안함과 편리함이라는 큰 기준이 있다면, 뭐 책을 읽는다던가 일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내 눈이 불편하지 않게 그 안에 객실의 조도 편안함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객실 안에 짜여져 있는 고객의 동선이 룸 서비스를 시켰는데 그냥 침대에밖에 앉아있을 곳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편안하게 테이블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룸 서비스를 기다릴 장소는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보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웰니스 카테고리에서는 호텔 안에 생화가 얼마나 있는지, 객실 안에는 생화가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서비스 세심함이 있는데, 저는 아이들과 여행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 뭐 인형 같은 것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트 있게 아이들 장난감을 정리했느냐, 예를 들면 뭐 곰돌이가 블럭을 껴안고 있는 거예요. 하우스키핑이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해서 정비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받느냐, 뭐 이런 부분까지 본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호텔에 있는 책상을 레저 목적으로 갔을 때는 아마 거기에 뭐 화장품 널브러져 있고 할 텐데 보니까 막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고 랩탑이 놓여져 있었어. 아, 이 사람은 이 객실 안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미리 파악을 해서 물병이랑 물잔을 책상 위에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세심함, 여기까지 본다는 거예요. FTG 그 기준 중에 하나가 Collecting the Golden Nuggets라는 부분이 있어요. 골든 너겟이 뭐냐? 손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손님들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해요. 그게 골든 너겟인 거예요. 예를 들면 방에 혹시 싱글 침대 하나 더 놓을 수 있나요? 저 아이들이 와서요. 하는 말은 나는 애기 엄마야. 이런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프론트에서 체크인을 하던 사람이 그 골든 너겟을 콜렉트를 해서 시스템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애 엄마다. 이 방에선 애들이 자고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 혼자 조식 먹으러 갔는데 혹시 아이들은 어디 있나요? 라든지 고객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던져놓고 간 그런 금덩어리들을 얼마나 호텔리어들이 잘 수집해서 이 정보를 본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호텔에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퍼뜨렸는지 이 부분까지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호텔들은 이 포브스 가이드에서 별을 많이 받지 못했느냐? 호텔리어로서 아쉬운 부분인데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가 선정하는 그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어그로 끌듯이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5성급은 5성급이 아니었네. 뭐 이런 식? 근데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는 럭셔리 프로퍼티를 인증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에 5성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한 5성 호텔 기준에 못 미친다. 이거는 두 개가 굉장히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억지가 있었다. 제가 보는 문제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것을 굉장히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형화된 서비스를 하는 거를 5성 호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텔에서 내 프라이버시를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나 너무 불편해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함부로 하지 말고 너는 그냥 주어진 스크립트만 잘 친절하게 하면 돼. 이렇게 교육을 받으실 경우가 아마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 나가시면 정말 럭셔리 프로퍼티에 가면 내가 체크인하는 순간부터 나를 Good morning, Miss Lee 뭐 이런 식으로 김씨일 수도 있는데 왜 어떻게 나 이씨라고 얘기하지? 뭐 이럴 정도로 어느 공간에 가도 나를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경험들을 럭셔리 호텔에 가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나라의 그 정형화된 서비스랑 좀 다르지 않을까.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문화도 한몫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처음 만났을 때 서비스직에 있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한테 외국 문화처럼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막 이름 부르고 막 웃고 막 이런 게 사실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처음에 만났을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막 서로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거쳐서 좀 친해지면 갑자기 서로 정말 진하게 사랑하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그런 거죠.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문화에서 일단 자라난 사람들이고 이것이 서로를 너무 깊게 알아가서 나오는 그런 표현일 필요는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닌 거? 아마 유교적인 문화도 조금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브스에서 선정한 그 기준이란 personalized service잖아요. personalized 됐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좀 경직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이 친근하게 대해줬을 때 약간 당황했어 하면은 아마 그분들은 이런 행동을 읽고 내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좀 불편하겠구나. 내가 이 정도 선에서 이런 서비스를 해야지 라고 느껴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 호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브스 기준 진정한 럭셔리 이 사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직원들이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실행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와가지고 막 어깨 툭 치면서 막 Hey, how are you? 막 이러는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만약 그런 서비스를 좀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아마 거기 맞춰드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모든 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말 말도 많았던 그리고 탈도 많았던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의 성급
등급 기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5성급 호텔이 이렇게 없었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조금 억지와 오해가 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 세계 럭셔리 호텔들 중에 정말 갈만한 곳, 정말 가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만한 곳만 추려가지고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레코멘디드 성급을 받았다고 한들 이거는 럭셔리 호텔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호텔들이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에 4성, 5성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하려면 아무래도 시설 투자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그런 이해도, 전문성,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이 호텔리어라는 직업, 그리고 여행계와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면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그 인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현지시간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호텔들에 가셔서 시설보다는 그분들의 서비스, 이런 곳에서 얼마나 특별함을 느껴보셨는지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시면 저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현지 시간은 오후 12시 20분입니다. 감사합니다.